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한 결혼. 그 비극적인 맹세의 끝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흔들린다.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던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기 시작한다. 이 거짓된 결혼의 끝에서 과연 진실은 빛을 볼 수 있을까? 호화로운 호텔의 신랑 대기실. 턱시도를 입은 이지혁은 거울 속 자신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며칠 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성일방직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결혼으로 내몬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낙하산 본부장인 이재진에게 당한 굴욕적인 순간들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짓눌린 그는 결국 결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 이재진이 있는 현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건넨 결혼식 청첩장이 들려 있습니다. 네가 이 길을 택할 줄 알았어. 어머니의 눈물 섞인 한마디가 이지혁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지혁은 회상에 잠깁니다. 결혼을 통보한 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과 함께 절망적인 눈빛으로 이지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아들이 이 비극적인 길을 택했다는 자책감과 수치심을 표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그 비통한 감정을 읽어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이지혁에게서 받은 청첩장을 든 채 자신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지만 가슴속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이지혁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청첩장을 든 손을 꽉 움켜쥐며 자신을 위해 이지혁을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립니다. 이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혼자 버진 로드를 걷습니다. 그의 결혼 상대는 건설회사 사장의 딸 정보아입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지혁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는 이 결혼을 후회할 거야. 나는 내 첫사랑을 묻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그는 과거에 행복했던 지은호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행복을 뒤로한 채 차갑게 정보아를 맞이합니다. 결혼식장 한쪽 구석,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지혁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옆에는 헬멧을 쓴 남자가 서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에게 이지혁은 이제 걸림돌이 아니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어둠 속 헬멧 쓴 남자는 지은호의 집을 감시합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불빛을 보며 고성이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아들 박성재가 사랑하는 지은호를 통제하려는 집착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이지혁은 정보아와 함께 신혼집에 도착합니다. 화려하지만 낯선 공간에서 이지혁은 차가운 침묵 속에 갇힙니다. 정보아는 기쁘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이지혁은 그녀를 외면한 채 창밖을 응시합니다. 그는 손목에 채워진 호화로운 시계와 차가운 집안의 공기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절감합니다. 이지혁의 결혼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게 된 박성재는 그녀가 받을 상처를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찾아가지만 이미 그는 떠난 뒤입니다.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아? 라고 묻지만 지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지은호는 슬픔 속에서 홀로 거리를 방황하며 이지혁의 결혼이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박영란은 작업실 문에 붙어있는 의문의 쪽지와 꽃다발을 발견하고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손에 든 꽃다발을 건네며 내 진심을 알아줘라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박영란은 그를 밀쳐내지만 스토커는 무력으로 그녀를 제압하려 합니다. 그때 다행히 다른 여직원이 들어오면서 스토커는 황급히 도망칩니다. 스토커의 행동에 경악한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박영란은 그냥 팬이었을 뿐이야 라며 그녀를 말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밤늦게 박영란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박영란은 두려움에 떨며 전화를 받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숨소리만 들려옵니다. 박영란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던져버립니다. 그녀가 신고를 막았지만 스토커의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이 사건이 앞으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고성이는 헬멧 쓴 남자에게 보고받은 정보를 통해 지은호가 아직 이지혁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다음 날 고성이는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갑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의 곁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명함을 내밉니다. 은호 씨, 혹시 우리 회사 재단에서 진행하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 없어요? 고성이의 제안은 지은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지만 이는 곧 그녀를 향한 통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섬뜩한 장면으로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결혼의 굴레에 들어선 이지혁은 과연 이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이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계략은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